자, 9번째 시간은요, LLM으로 엑셀이나 데이터 분석하는 실전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LLM으로 엑셀과 데이터 분석을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5가지를 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 없이 엑셀의 기능과 활용 방법 물어보는 방법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엑셀 시트에 가지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엑셀 함수의 기능들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아예 완전히 처음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엑셀 함수를 입력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한번 제가 챗GPT를 한번 열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의 VLOOKUP 함수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네, VLOOKUP의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lookValue, 찾으려는 값이 홍길동이고 그 다음에 찾을 범위는 A2부터 C20까지, 그리고 가져올 번호를 누르고 정확히 일치하려면 0, 비슷한 값은 1, 이렇게 해보겠다 하고 예제까지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A열에 홍길동과 영업팀, 김철수와 인사팀이 있을 때 VLOOKUP 이렇게 하게 되면 홍길동이라는 값을 이 A2B10에서 찾은 다음에 홍길동의 이름 찾아서 첫 번째, 두 번째 열을 값을 찾아가지고 보여주는 게 영업팀입니다 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근데 자주 하는 실수나 실전 팁까지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 예제 자체가 엑셀처럼 안 생겨서 좀 어렵다라고 하면, 예제가 엑셀처럼 안 생겨서 어렵다, 이해가, 이렇게 한번 해주면, 이렇게 A1부터 C5 영역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요. 이영희에 대한 직급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직급이 사원을 찾는 거죠. 그때 VLOOKUP 이영희를 누르고 한번 작성하고 A2부터 C5에, 즉 A1부터니까 여기가요. A2부터 C5에 해당되는 이 영역을 지정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찾아라라고 VLOOKUP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의 어떤 기능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엑셀 책을 찾을 필요가 없고, 이제는 엑셀 책 아마 수백 권이 이 LLM 학습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엑셀의 기능과 활용 방법을 그냥 이것저것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거 찾을 필요 없이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끔 잘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데이터 없이 엑셀의 기능과 활용 방법을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엑셀 시트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는 거예요. 이때는 행과 열, 데이터의 모습까지 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열에는 이름이 있고 B열에는 점수가 있습니다. B열에서 80점 이상을 필터링하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하는 방식을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기 이런 시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배송 예정일이 B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 주문량이 H열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묘사해 주는 겁니다. 잠깐만 옆으로 이렇게 빼서요. 자, B열에는 배송 예정일이 날짜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열 머리글은 B3, 그리고 데이터는 B4에 있다. B4부터 있다. 그리고 H열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내용을 한번 이제 이렇게 아예 데이터를 보라는 거죠. H열에도 마찬가지로 H3행에는 열 머리글이 연도별 주문량으로 되어 있고요. H열에는 H3의 열 머리글이 배송물로 되어 있나요? 연도별 주문량으로 되어 있죠. 연도별 주문량으로 되어 있고, 데이터는 H4부터 있다. 이렇게 먼저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엑셀 시트가 있었을 때 여기 J4부터 연도별 주문량이 3,000 이상이고 배송 예정일이 9월인 친구들만 2021년인 애들만 표시를 해달라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J4부터는 배송 연도별 주문량이 3,000 이상이고 배송 예정일 중에 연도가 2021년도인 값들은 yes라고 표시하고 아닌 건 no라고 표시하는 함수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B열과 H열에 대한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송일이 2021년인 경우 연도별 주문량이 3,000 이상인 경우 그래서 우리가 B4하고 H4를 그대로 얘기해 줬기 때문에 이 J4열에 입력할 수식 요거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엑셀에서 일로 옮겨서요. 배송 소요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꾹 누르면 S가 나오고 얘를 더블 클릭하고 밑으로 내리면 S10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배송 소요일이 아니라 뭐죠? 3,000 이상인 21년 값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챗GPT를 통해서 확인하고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엑셀 시트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한 다음에 함수만 얻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데이터 없이 엑셀의 기능과 활용법을 물어보는 방법은 엑셀 2016 이상 버전에서 글자 크기와 색깔을 바꾸는 단축키에 대한 것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처음 챗GPT가 가르쳐준 방법이 적용되지 않을 때는 오류가 난 상황을 그대로 다시 한번 말해주고 그래서 답이 안 나온다, 잘 안 된다 라고 하면 재답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사용하여 글자 크기 변경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글자 크기 조절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알려줘요. 단축키를 사용하여 글자 크기 변경하는 방법은 Alt HFS를 눌러라는 겁니다. Alt HFS.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아까 했던 여기에 Alt HFS 이렇게 하면 글자 크기에 이렇게 음영 표시가 나오는 걸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이 지연 여부를 그대로 다 지정하고요. Alt HFS 누르고 20포인트로 옮기면 바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단축키라든가 엑셀에서 조금 유용한 기능들에 대해서 추가로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된다라는 거였고, 엑셀 시트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한다. 그래서 E13에서 20호까지는 규격 데이터가 있고 F13에서 F19까지는 수량 데이터가 있는데 G13, G19에 단가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H13, H19의 공급가액을 한 번에 입력하는 함수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직접 업로드하면 보안상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엑셀 시트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한 다음에 이에 대해서 함수를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엑셀 시트의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입력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엑셀 데이터를 다 복사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 데이터들이 보안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이 확인될 때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다 그대로 복사했다간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보안에 좀 민감한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세 번째 줄까지는 가상의 데이터를 입력하되 이 엑셀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형태와 똑같은 가상의 데이터를 3개를 입력하고 이 입력한 상태에서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엑셀을 전체 복사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예시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안에 조금 민감한 자료가 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은 그대로 보안에 민감한 내용들을 밑에 그대로 두시고
세 줄 정도만 보안에 민감한 데이터들의 데이터 유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보신 다음에 그것과 똑같은 유형의 가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챗GPT는 데이터의 내용을 궁금해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세 번째 줄까지 해서 그걸 복사하신 다음에 챗GPT로 갑니다. 챗GPT로 가서 볼게요. 챗GPT로 가서 새로운 창을 열게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그 데이터들과 헷갈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붙입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면 더 좋아요. 이미지가 들어가면 더 좋은데 이미지 복사해서 하는 거는 뭐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 줘야 돼요. 이 데이터는 B 맞나요? 예. A죠. A3부터 있죠. A3부터 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A3부터 이 데이터는 A3부터 어디까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IR 6캔까지 있는 거죠. IR 6캔까지 있다. 실제 데이터는 A3부터 IR 어디까지 있나요? IR 쭉 내려가면 IR 53행까지 있죠. IR 53행까지 있다. 3행부터 10머리글이 있는 거야. 이해하겠니? 이렇게 한번 이해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일부 데이터만 보여준 다음에 이 데이터는 A3부터 IR 6행까지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A3부터 IR 53까지 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10항목까지도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이해를 시키고 나면 제가 배송 소요일을 제2포에다가 입력하고 싶다. 배송 소요일을 구해서 제2포 셀에 입력하고 싶다. 그리고 j5부터는 밑으로 쭉 복사할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배송 소요일을 구해가지고 j4L에서 입력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j4L에 이걸 입력하라 라고 하면은요,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엔터를 친 다음에 L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밑으로 쭉 내리면 배송 소요일이 계산되죠. 자, 출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데이터 형태가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K3행부터 자, K3행 4행 그 다음에 K 뭐죠? KLM이죠. 예. L행 L3 K3 그 다음에 L3 그 다음에 KLM이죠. 예. M3행에는 요 변수들이 있다. 이 머리글들이 있다. 이 머리글에 해당하는 함수를 구해서 4행부터 쭉 써서 복사할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엑셀을 쓸 때 하는 방식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K열에는 출고 시간 통일이니까 시간 형식을 통일하는 걸로 해서 복사하기, 그 다음에 붙여넣기, 그 다음에 주문요일은 또 복사하기, 붙여넣기. 자, 주문 시대 변화는 복사하기, 붙여넣기. 그 다음에 요 세 개를 더블 클릭하면은 방금 우리가 어렵게 생각했던 이런 함수들을 다 쭉 정리해서 보여주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주문요일에 이렇게 주문요일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한글로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문요일 추출할 때 L열에 있는 함수를 어떻게 바꾸라고 나오겠죠? 자, L열을 이걸로 바꾸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L열에다가 이걸 넣고 더블 클릭하면 다시 바뀝니다. 자, 우리가 함수를 모른다고 했을 때 이건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꼭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일부분을 실제로 가상의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붙여주고
엑셀과 저의 엑셀 시트를 동기화 시킵니다. 싱크를 맞춰서. 그 다음에 이 동기화 시킨 상태에서 함수를 계속 물어보면 답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엑셀 시트를 캡처하여 이미지로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엑셀 위치들까지도 다 파악을 해요. 제가 한번 예제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견적서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견적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견적서가 있을 때 저는 이 공급가액과 세액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엑셀 시트에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캡처를 이렇게 뜹니다. 캡처를 이렇게 셀과 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끔 셀과 열이 같이 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대로 이미지 캡처를 뜨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열 머리글에 있는 열 번호, 그 다음에 행 번호가 같이 캡처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얘를 복사한 거를 챗 GPT한테 이제 또 데이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창을 열고 이렇게 이미지를 넣은 다음에 자, 여기에 비어있는 견적서에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에 비어있는 견적서에 함수를 입력해서 채우려고 해. 제안을 해줄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견적서에 있는 행과 열머리글의 위치들을 파악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H15열에 H15열이면 여기죠. 딱 맞네요. H15열에 요거를 넣으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I열 15열에는 요걸 넣으라는 겁니다. 요거요. 네, 넣었습니다. 그리고 H22하고 I22에다가 요걸 넣으라는 거예요. H22에다가 요거 놓고요. A22에다 넣으라고 하네요. 네, 잘 못하네요. 22열입니다. 여기에다가 넣으라고 하는데 한번 하라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예. H22에다가 이렇게 넣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I22에다가 이렇게 넣으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뭐가 잘못된 건 이유가 뭐냐면요. 제대로 돼 있는데도 못 찾네요. 자, 이렇게 되니까 오류가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직접 가르쳐 주지 말고 한번 이 친구한테 반성하게 해보죠. 합계 칸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맞춤법도 좀 틀려도 이해해야 되죠. 자, 확인해 보니까 합계행은 H22가 아니라 H23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또 거짓말을 치네요. 23이 아니라 25인데요. 다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합계 진짜 거기 맞아?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완전히 잘 못 읽네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캡처를 하나 떠가지고 챗GPT한테 정말 합계 위치 거기 맞아? 널 믿을 수가 없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23으로 되어 있군요. 네. 만약에 똑같은 농도를 53, 54 미니 하이, 54 미니 하이에다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의 각 위치마다 포함시켜야 할 함수를 제안해줘 하고요. 모델을 조금 높였습니다. 그래서 54 미니 하이가 생각해서 작동하게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추론 모델 53, 54, 55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54까지는 굉장히 코딩이나 수학 계산에 용이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여기 공급가액 합계는 H25로 딱 정확하게 답해 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D7에다가는 요걸 넣으면, 이 수식을 넣으면,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D7에다가 요걸 그대로 놓으면 오늘 날짜가 나온다라고 해줬고요. 이렇게.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H15, H21에다가는 요거를 넣어라. H15에서 H21에다가는 요걸 넣어라. 잘 대답해줬네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 합계는 H25에 넣어라. 이렇게 넣어주고, I25에다가는 요걸 입력해주라. 라고 하면 이렇게 넣어주고. 네, 칸이 넘어갔네요. I25에다가는 이렇게 넣어주고.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런 수학적 계산이나 위치 파악은 O4가 잘해주네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함수를 다 쓰기 귀찮거나, 힘들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셀의 위치 정도 파악하는 정도 수준의 위치에 있다면, 엑셀을 오픈해서 작업을 할 정도면 그 정도의 작업은 하실 수 있는 수준이시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를 올리고, 생각하기 싫거나 귀찮을 때, 대신해서 나 대신 입력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입력해주는 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엑셀 시트를 캡처해서 이미지로 입력하는 방법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엑셀 하면은 실시간대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요거는 제가 트렌드 보여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요걸 한번 해볼게요. 이거 중간기말 이거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제가. 자, 이 데이터를 구글 제미나이한테 한번 제가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면 챗GPT는 그대로 두고요. 이제 옆에다가 AI 스튜디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istudio.google.com 이렇게 들어가시면 왼쪽 사이드바에 이 스트림이라는 게 있죠. 스트림을 누르고 쉐어 스크린을 활성화합니다. 그러면 제 엑셀 시트가 있는 곳을 체크하신 다음에 공유를 누르고 이 시트가 나온 상태에서 다시 AI 스튜디오로 나오면 제 화면은 이제 공유받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이크로 지시하겠습니다. 안녕, 알겠습니다. 제미나이. 어떤 작업을 도와드릴까요? 지금 엑셀 템플릿에 보면 비어있는 칸이 있지 엑셀 않니? 템플릿에 비어있는 칸들이 보이는군요. 거기에 함수를 좀 넣고 싶은데 설명 좀 어떤 해줄래요? 함수를 넣고 싶으신가요? 함수 종류와 L2열에 해당되는 거를 내가 넣고 L2 싶어. 셀에 어떤 함수를 넣고 싶으신 건가요? 예를 들어 IT 여기 보면 K1부터 P9까지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A1부터 I17까지 있는 데이터를 요약해 놓은 하나의 표잖아. 수정해 주셔서 보여지니? 감사합니다. A1부터 I17까지의 데이터를 K1부터 P9까지의 표로 요약하고 싶으신 거죠? 어떤 종류의 그렇지. I1부터 I17까지의 데이터를 K1부터 P9까지의 표로 요약하는 것을 돕기 위해 어떤 열의 평균, 합계 또는 다른 통계값을 계산하고 싶은지 알려주시겠어요? 자, IT 과학의 중간고사의 평균 점수, 의류 디자인의 중간고사의 평균 점수, 뭐 이런 식으로 K열에 있는 그 구분값을 기준으로 L열에다가 중간고사 평균을 구하고 싶은 공식이 알겠습니다. L2 셀에 IT 과학의 중간고사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넣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L2 셀에 다음과 같은 수식을 입력하면 됩니다. equals average IF $2 얘를 이렇게 복사해서 셀의 수식을 복사해서 다른 과목에도 적용하고 싶으신가요? 네, 수식을 복사하려면 L2 셀을 선택하고 셀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작은 사각형 채우기 핸들을 클릭한 다음 원하는 셀까지 드래그하면 됩니다. 수식이 근데 지금 네가 알려준 거에는 IT 과학이라고 하는 게 하드 코딩이 돼 있어가지고 이걸 밑으로 내릴 경우에 IT 과학, 의류 디자인, 글로벌 경영 이거에 대해 적용이 안 되잖아. 이해했습니다.
IT 과학이라고 하드코딩 되어 있는 부분을 해당 셀의 값으로 참조하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L2 셀의 수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 보세요. equals average if. 요렇게 이제 얘한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작성을 하고 밑으로 쭉 내리면 이제 해당되는 형태의 성공적으로 수식 중간고사의 평균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모를 경우에는 이 제미나이 같이 멀티모달 기구를 활용해 가지고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템플릿을 만들고 싶어요. 만들고 싶으면 이런 복사한 걸 그대로 A1부터 이렇게 세 줄만 복사하라고 했죠. 그래서 A1부터 이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해줍니다. 새로운 창을 하나 열고요. A1부터 그리고 I17까지 전체 데이터가 있고 나는 A1부터 I4까지 너 이해하라고 일부분을 붙여 넣은 거야. 이해했니? 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들을 쭉 이해를 하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A1, I17 가지고 어떤 작업을 도와줄까요? 하면 여기에 이 템플릿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이 템플릿이 K1부터 있다. 이 템플릿을 완성시키는 각 셀별 함수를 나에게 함수 전체 다 보여줘. 나에게 표로 보여줘. 이렇게 할게요. 표로 보여줘. 자, 그러면 K1부터 있을 이 템플릿에 대해서 표로 표시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수를 보여주네요. 네.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K1에다가 한번 복사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오류가 나죠. 이 오류가 난 걸 갖다가 챗GPT한테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브이로그업으로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친구가 이해를 못 하는데 이 데이터를 집계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예, 여기 있네요. 에버리지 학과별 평균 점수를 구한다. 자, 그래서 원인은 무엇인가 자기가 알아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맞다. 학과별 시험별 평균을 구하려고 하니 다시 표를 만들어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AI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if를 그대로 잘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제목에는 K2가 안 나오길 바라는데 어쨌든 저희는 제목 바꾸는 거는 이후에 바꿔도 되니까 이 상태로 제가 엑셀에다가 다시 K1부터 붙여 넣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랬더니 여기 구분값에 K2가 들어가니까 이 친구가 제대로 못 찾는 거예요. 자, 구분값을 찾는데 네가 구분에 있는 값을 이렇게 K2라는 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려서 그래. 안 그러니 바보야?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두 번째 실수를 하니까 이 친구가 대기를 하는 겁니다. 에버리지 if에서 우리가 참조하는 이 K2에 있는 요 값을
얘가 알아서 K2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요거에는 요거만 입력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네가 바꿔줘. 저한테 은근히 시키려고 하길래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주석을 제거하고 요 값만 그대로 내어주죠. 그리고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쉬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복잡한 함수나 이렇게 뭐 연평균 성장률이라든가 좀 배열 함수라든가 복잡한 고급 함수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이것들을 잘 AI에게 설명해 가지고 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강구하신다 그러면 어려운 작업이라 하더라도 뭐 주변에 있는 엑셀의 신인이 엑셀의 달인을 찾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려운 문제도 풀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엑셀에서 또 한 가지 운영할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바로 분석 아이디어 도출이에요. 자,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막연하게 분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 사람, 그 회사 상사분께서 이런 데이터 있으니까 한번 분석을 좀 해봐라. 어떤 분석이 좋겠니? 라고 했을 때 제가 한 가지 샘플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데이터가. 고객과 제품과 카테고리, 지역, 매출, 판매성. 우리가 자주 보는 이런 매출 데이터인데요. 이 매출 데이터를 마찬가지로 세 개의 데이터를 가상으로 놓고요. 이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AI한테 붙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데이터를 꼭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데이터 유형이 있는지 LLM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놓고요. 가상의 데이터 넣기가 힘들지만 실제 가상의 데이터를 넣고 나서 이 엑셀이 해주는 분석량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가상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세 줄을 넣고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나에게 인사이트 있는 분석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뭘 해야 하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고객 분석 이 주제들을 지금 5%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지만 똑같이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요. 제가 GPT-4 옴니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GPT-4 옴니를 사용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4 옴니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구조를 빠르게 이해합니다. 이렇게 쭉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가능한 질문 몇 가지는 할인율이 높을수록 매출이 늘었는가? 그리고 단가가 높은 제품이 매출에 더 기여했는가? 지역별 매출 차이는 어떻게 나는가? 이런 방식으로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너무나 훌륭하게 가이드를 해준다는 겁니다. 어렵죠? 오늘 데이터 분석하라고 하면.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분석 아이디어는 잘 도출해 줍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 분석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분석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입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로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내줄 수 있는 분석 주제 10가지와 내가 선택하면 그 분석 주제를 분석할 수 있는 피벗 테이블 분석 방법을 튜토리얼 해줘. 네, 피벗 테이블로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내줄 수 있는 분석 주제 10가지를 이렇게 내달라고 하니까 분석 주제를 만들어줬죠. 네.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 제품별 판매 수량 및 총 매출 분석을 한다 하면 피벗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 4번 고객별 기여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을 하고 싶은데 4번을 하고 싶은데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챗GPT를 이렇게 모니터 옆으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엑셀을
이렇게 옆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챗GPT가 왼쪽에 이제 저의 요거 데이터는 오른쪽에 있겠죠. 그러면 이제 피벗 탭을 그대로 따라 합니다. 데이터 전체 영역을 삽입한 다음에요. 메뉴에서 삽입해서 여기에 피벗 테이블을 누르고요. 새 워크시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나오죠. 거기에 행에다가 고객명을 하나 놓고요. 행에다가 고객명을 하나 놓고, 그리고 값에다가는 이 총 매출을 값으로 넣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값 필드 설정이 어디죠? 예, 여기에서 값 필드 설정에서 합계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값 필드에서 오른쪽 버튼 값 필드 설정에서 표시 형식을 퍼센테이지 전체 합계로 바꾸라는 거예요. 총 합계 비율로 이렇게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별로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나온대요. 이렇게요. 네. 그리고 총 매출을 기준으로 정렬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내용들을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놓고요. 이걸 인사이트 분석해줘. 그러면 피벗 테이블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요약도 해주고 여기에서 핵심 인사이트를 내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아주 작은 데이터로 목업으로 했지만 실제 데이터가 많더라도, 그리고 데이터가 좀 복잡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엑셀과 챗GPT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하면 아주 훌륭한 분석 보고서가 만들어지겠죠. 물론 엑셀 자체에도 더 많은 기능들이 있긴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 코파일럿한테 뭐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힌트를 좀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여기 M365 기준으로 봤을 때 홈 메뉴의 추가 기능에서 GPT라든가 제미나이 같은 걸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엑셀 자체에서 GPT의 어떤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추가 기능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GPT-4 엑셀이라는 건 저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갈수록 엑셀과 같은 기본 우리 프로그램에 GPT나 AI가 연동되어 가지고 분석이나 데이터 관리를 쉽게 해주는 아이디어나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올 거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LLM으로 엑셀과 데이터 분석하는 실전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엑셀 어렵다고 이제 포기하실 필요도 없고요. 굳이 꼭 엑셀이 아니더라도 그냥 챗GPT한테 엑셀을 그냥 넣어주고 바로 분석해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뭐 보안에 크게 관여가 없는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데이터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아예 데이터를 그냥 통째로 그냥 이렇게 붙여 넣어도 분석이 됩니다. 이거 분석해줘 라고 하면 지금 뭐 예제 샘플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할 거 없이 바로 전체 데이터를 붙여 넣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엑셀 파일이나 CSV 파일을 여기 플러스 버튼에다가 그냥 파일 업로드 해가지고 분석해 달라고 하면 바로 분석을 해주고요. 여기 GPT 탐색에 들어가 보면 챗GPT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애널리스트라는 이런 또 챗봇도 있습니다. 이거는 파일을 올리면 바로 분석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AI로 엑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를 계속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AI로 엑셀 데이터 분석하는 꿀팁 알려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